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메소드 투자TV입니다. 지난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절반 팔고 나니 뭔가 혼란에 빠진 메소드였습니다. 메소드는 조정이 오면 현금을 분할로 투입하고 인내하고 기다린 후에 장기 보유를 통해서 상승의 과실을 취한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감정적인 이유로 주력 종목을 매도하고 나니까 명확하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랄까, 전략의 부재에 봉착했다고나 할까요? 만약 예상했던 대로 조정이 오면은 원래의 방식대로 현금을 투입하면서 인내하는 방법을 쓰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는 조정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종목이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아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남자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예전 같으면 계좌 수익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흐뭇하게 즐겼을 테지만 잘못된 매도, 전략의 부재를 맞닥뜨리면서 메소드는 그저 혼란스러운 나쁜 기분만을 느꼈지요. 더 큰 문제는 현금이 있는데 신규 매수를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와 있고 제 보유 종목의 수량을 늘리려고 해도 많이 못 늘리겠는 거예요. 이 지수가 높다는 인식이 있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올리는 것이 영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보유 종목들을 조금씩 추가 매수하기는 했지만 진짜 약간만 매수했을 뿐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해도 어이구, 오늘 시장이 2% 이상 상승했죠. 이거 조금 기다렸는데 올라, 또 조금 기다렸는데 또 올라, 조금 기다렸는데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 이게 저의 투자 방법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어떤 단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포트폴리오의 상당수는 장기 보유 배당주 투자이고 요것들이 이 수익률을 갉아먹어. 주도주인 반도체는 절반을 팔았지만 나머지 절반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쭉 그대로 두고 반도체를 판 대금으로 단기 모멘텀 투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매지, 매매. 트레이딩. 한 달, 두 달 정도 보유해서 수익을 보고 팔자, 이런 개념으로요. 그래서 오늘 한국 항공우주를 샀습니다. 좋다 카이. 그것도 분할 매수하지 않고 500만원치를 한꺼번에 종가를 확 샀습니다. 산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여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돌려보는데 다 올라와 있고 요런만 뭔가 단기 차트상으로 저점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샀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죠.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단기간 동안 2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사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메소드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쫓겼는지 제 스스로가 놀랐을 지경이에요.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장기 보유에 적합한 주식이구나. 와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다르긴 합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데가 있고 낙관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뭐 하이닉스도 그랬잖아. 그 메소드가 한 두어 달 전에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미래 에셋 N을 아저씨, 하이닉스 목표가 30만 원으로 하향했잖아.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부랴부랴 52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더만. 왜 끝까지 30만 원 하지? 여하튼 한국항공우주는 하나증권의 추정치에 따르면 약간 낙관적인 추정치 같아요. 2024년에 영업이익이 2,400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3,200억, 2026년에는 4,500억, 2027년에는 5,700억이에요. 물론 이제 연도가 뒤로 갈수록 그냥 추정치니까 소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최근 조정받은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3분기 실적에 찍혀야 될 게 4분기로 이연됐다고 하니까 4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지. 포워드 PER이나 포워드 PBR로 보면은 아직 상승할 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단기로 볼 거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의 어떤 실적 기준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PER이 올해는 42인데 내년에는 26으로 떨어지고, PBR도 5.5에서 4.6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ROE는 올해는 13인데 내년에는 19로 올라가고요. 후내년에는 2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적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수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훈련기 사업 같은 게 들어있는 건지 빠진 건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그림을 하나증권에서 엄청 이쁘게 그려놨다.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KF-21 전투기가 오랜 세월 개발해서 내년에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게 대당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일단 40대가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블록 1이라고 해서 공대공만 싸울 수 있는 전투기인데 앞으로 블록 2라고 이제 공대지, 전투기에서 지상으로, 공대함, 전투기에서 바다에 있는 함정으로 이렇게 전투가 가능한 그런 전투기들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한국항공우주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다른 방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한 수치를 봤는데요. 실적 숫자만 보면은 카이가 열등한 게 맞습니다. 숫자가 열등하니까 주가가 못 갔고, 주가가 못 갔는데도 밸류에이션이 높아 더 비싼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산 기업들 중에는 현재는 좀 열등하다, 제일 열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좀 더 꿈같은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떤 뭉클한 감동도 있고, 탑건 감동. 근데 아직 엔진은 미국 거를 쓴다고 하네요. 미사일도 확보를 못한 상태고,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서 막 전투기가 깡통 전투기가 날게 생겼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고, 미사일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네. 하지만 나중에 다 뭐 엔진이고 미사일이고 국산화가 된다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미래형으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는 장기 투자를 해도 좋은 주식이구나. 물론 지금 비싸다. 하지만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다. 쇼크는 있어도 피크는 없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물려도 되는 주식이다. 그런데 3분기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4분기 실적은 좋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기 좋은 어떤 포인트,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네. 자, 그래서 저는 500만 원 투자해서 좀 물려도 버티고 딱 30%만 먹고 나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사족적인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메소드의 쿼털 방송에 대해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허접한 방송 왜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냐, 당장 그만둬라. 특히 둘째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바보 같은 몸짓이나 발성을 너무 싫어한다고. 어떡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고민한 것들, 지금은 내가 매수 매도한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요행이 아니라 진지한 투자의 방법론, 어떤 방법론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탁월한 방법론을 정립해서 어떤 모델이나 모범을 세울 수 있다면 지금은 어린 저의 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아빠의 영상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아듀.